8.3 애트리뷰트 8.3.1 애트리뷰트 이 애트리뷰트는 클래스나 멤버 필드 멤버 함수에 정보를 추가하는 목적으로 이 애트리뷰트가 이용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는 애트리뷰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애트리뷰트 클래스의 객체의 메모리를 클래스나 멤버 필드 멤버 함수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애트리뷰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애트리뷰트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이 애트리뷰트 클래스만 상속받으면 애트리뷰트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멤버 필드에 메시지를 두고 있으면 이 메시지를 생성자에서 넘겨받아서 이와 같이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이 애트리뷰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멤버 필드나 멤버 함수에 이와 같이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즉 꺽쇠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 생성자를 호출하는 식으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윗부분에 꺽쇠로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애플 애트리뷰트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플 애트리뷰트 객체의 메모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가 클래스의 정보로 들러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멤버 필드에도 이와 같이 애플 애트리뷰트 객체의 메모리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도 이와 같이 애플 애트리뷰트 객체의 메모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정보는 우리가 컴파일 시나 런타임 시에 이 정보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컴파일러가 사용을 하며 어떤 정보는 런타임 시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이 애트리뷰트를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8.3.2 애트리뷰트를 사용하는 이유 우리는 앞에서 애플 스토어란 클래스에 애트리뷰트를 장착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장착시켜 둔 이유는 바로 런타임 시에 그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런타임 시에 그 애트리뷰트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뷰트는 타입에 첨부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먼저 애플 스토어의 타입 객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ype.get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애플 스토어의 타입 객체를 이와 같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클래스에 첨부되어 있는 애트리뷰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getCustomAttribut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클래스에 첨부되어 있는 애트리뷰트를 배열 형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문으로 하나씩 애트리뷰트를 얻어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애트리뷰트가 원래 애플 애트리뷰트 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플 애트리뷰트 형으로 as 연산자를 써서 캐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as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이 되면 캐스팅을 해주고 캐스팅을 할 수 없으면 null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애플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getMessag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첨부된 정보를 이와 같이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클래스에 첨부되어 있는 애트리뷰트 객체는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메시지가 사과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이 정보가 바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Mess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추출해서 여기서 리턴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드에 들어있는 애트리뷰트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에 들어있는 애트리뷰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필드 정보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객체에 이와 같이 getField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드 정보부터 이와 같이 추출합니다. 이 필드즈를 호출하면은 필드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필드 배열을 리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for each 문으로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 필드에 첨부되어 있는 애트리뷰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필드에 getCustomAttributes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서는 field.getCustomAttributes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서드에 붙어 있는 애트리뷰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메서드 인포를 이와 같이 얻어내고 이 메서드 인포를 이용해서 getCustomAttribute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각각 필드에 들어있는 정보와 그리고 메서드에 첨부되어 있는 애트리뷰트 정보를 이와 같이 얻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3.3 컨디셔널 애트리뷰트 이 컨디셔널 애트리뷰트는 조건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컨디셔널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에 define method라는 것이 있고 그 메서드 위에 컨디셔널 애트리뷰트가 자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undefined method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컨디셔널 애트리뷰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efine method와 undefined method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define method는 호출이 되지만 undefined
메서드는 호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샵 디파인으로 정의되어 있으면서 컨디셔널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 메서드만 호출이 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샵 디파인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메서드는 호출이 안 됩니다. 즉 여기에는 자북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디파인 메서드는 호출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undefined 메서드는 호출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8.3.4 Absolute Attribute. 이 Absolute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함수에 Absolute Attribute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컴파일 시에 워닝, 즉 경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경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Absolute Attribute에 명시되어 있는 메시지까지도 여기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Absolute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버전업이 되었을 때 이전 메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를 않기를 경고할 때 이 Absolute Attribut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3.5 DLL Import Attribute. 이 DLL Import Attribute는 C로 되어 있는 DLL을 끌어다 쓸 때 사용하는 Attribute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DLL 파일을 DLL Import Attribute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이와 같이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Win32 API에 들어있는 C로 되어 있는 메시지 박스를 이와 같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DLL 임포트로 파일명을 명시를 하고 함수를 이와 같이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C# 내에서 C로 되어 있는 함수를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메시지 박스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4 DLL과 DLL 임포트. 8.4.1 비주얼 스튜디오 6.0 DLL 프로젝트 작성.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6.0에서 DLL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새 프로젝트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Win32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명과 그리고 위치를 명시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의 종류를 선택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empty DLL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빈 DLL입니다. 여기서 finish를 눌러주시면 바로 결과 창이 나오고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데이터가 없는 비어있는 다이나믹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8.4.2 DLL 코드 작성 및 컴파일. 이번에는 DLL 코드를 실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의 파일의 New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파일 추가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C++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파일란에 이와 같이 파일명, 즉 새로 만들 파일명을 이와 같이 dynamic hello.c라고 명시를 하신 뒤에 OK를 눌러주시면 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내에서 이와 같이 소스 코드를 넣고 컴파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잠깐 보시면요, 이것은 순수 thesame 함수인데 dynamic say hello라는 함수명으로 int형 두 개의 데이터를 받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리턴하는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이 함수 앞부분에 뭔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underbar declare spec DLL export라는 속성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함수를 DLL에서 노출하겠다는 속성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붙여 주신 뒤에 이 함수를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F7을 누르면 이와 같이 결과창이 나오고 이 파일이 컴파일이 되어서 DL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8.4.3 C샵에서 DLL의 사용. 이번에는 앞에서 만든 DLL을 C샵에서 끌어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컴파일을 하시면 이와 같이 dynamic hello.dl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 안에 C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다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DLL import attribute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DLL import attribute로 끌어다 사용할 DLL 파일명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명을 선언해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C 함수명을 이와 같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extern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뒤라면 C샵 내에서 이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샵 코드 내에서 dynamic say hello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C샵 코드 내에서 C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파일 자체가 이 같은 디렉토리 상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같은 디렉토리 상에 있기 때문에 이 DLL 파일을 파일명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 다른 경로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경로를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8.4.4 비주얼 스튜디오 2005에서 DLL 프로젝트 작성.
비주얼 스튜디오 6.0과 2005는 인터페이스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5에서 DLL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윈32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 개요 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 응용 프로그램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DLL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빔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마침을 눌러주시면은 이같이 빔 프로젝트가 새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빔 프로젝트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프로젝트의 아무 곳에서나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새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새 항목 추가 창이 나타납니다. 새 항목 추가 창에서 이와 같이 코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C++ 파일이라고 선택을 하신 이후에 파일명에 이와 같이 dynamic hello.c라고 선택을 하신 이후에 추가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dynamic hello.c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컴파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